삼성전자가 석 달 만에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 133조 원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지난해 1년 동안 벌었던 이익을 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선 거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 이름들. 바로 옆에 지금 삼성전자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산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시장의 한복판에서 가장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삼성전자가 2026년 4월 7일 발표한 1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755% 뛰었어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거의 8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분기 실적이고 대한민국 기업 역사를 통틀어도 단 한 번도 없었던 숫자예요. 57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안 되신다고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약 11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 단 석 달 만에 쌓인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기업이 해낸 일이거든요.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해낸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숫자가 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성과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실적이 어디서 나온 건지 먼저 짚어볼게요.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안에 반도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줄여서 DS 부문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1분기 전체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 중에서 EDS 부문 혼자 약 51조 원에서 53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추정하고 있어요. 전체 이익의 90% 가까이를 반도체 하나가 책임진 셈이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반도체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팔리는 걸까요? 답은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챗 GPT나 각종 인공지능 서비스를 써보셨을 거잖아요. 그런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쉬지 않고 처리해야 하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에는 반드시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생각하려면 뇌가 필요한 거고 그 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특히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 HBM이라는 제품입니다. 고대 여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빠르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초고성능 메모리예요. 인공지능 서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 됐는데 이 HBM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HBM 4세대 제품인 HBM4를 양산 출하했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에 삼성전자 제품이 탑재되는 거거든요.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93에서 98% 상승한 것으로 추정돼요. 출하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으니 이익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같은 물건을 팔아도 2배 가까운 돈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상 최대 실적의 핵심 배경이에요.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나거든요. 이번 1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세계 주요 기업들과 나란히 놓아볼게요. 각 기업마다 회계 분기 기준이 달라서 완벽히 같은 시점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 발표된 분기 실적들을 환산해 보면 애플이 약 76조 원, 엔비디아가 약 66조 원,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57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넘어선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들과 대한민국 기업이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연말 성수기에 나온 수치거든요. 반면 삼성전자의 이번 1분기는 통상적으로 반도체 비수기로 꼽히는 시기입니다. 비수기에 이런 실적을 냈다는 건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수기였다면 어떤 숫자가 나왔을지 여러분도 상상이 되시죠? 국내 기준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 704곳에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약 50조 원이었는데 삼성전자 혼자 그 금액을 넘어선 거잖아요. 나머지 상장사 704곳을 전부 합쳐도 삼성전자 한 곳보다 적은 겁니다. 2026년 4분기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증권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현재 흐름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나온 전망치이고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향만큼은 분명히 위를 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죠? 자, 그러면 이 실적이 우리 같은 평범한 시청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는 뉴스를 보면서 잘 됐네,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세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내면 법인세도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327조 원을 거둘 경우 법인세만 약 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어요. 우리나라 정부 연간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삼성전자 한 기업이 내는 세금이 국가 예산의 10분의 1이에요. 이 돈이 국가 재정으로 들어오면 복지, 인프라, 공공 서비스에 쓰이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잘 될수록 우리 삶이 더 나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식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개인 주주가 가장 많은 기업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중에는 여러분도 계실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면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배당 기대감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강해질수록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우리 가족의 자산도 함께 커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잘 되면 협력사들도 일감이 늘어나고 반도체 소재나 장비 기업들도 수혜를 받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전체가 살아나면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가 돌거든요. 삼성전자 하나의 실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니냐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어서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착시 현상이 있어요.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을 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잘 되면 마치 전체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고 나머지 상장사들만 따로 계산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반도체 두 기업이 너무 강하다 보니 전체가 좋아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곳은 명확합니다.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그리고 그 수혜를 직접 받는 기업들이에요. 그 흐름에서 벗어난 종목들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고 매 종목도 따라 오를 거라는 착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건 사실이에요. 로이터, 블룸버그 같은 외신들이 삼성전자 실적을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돌아온다 해도 그 돈은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전체 시장이 고르게 오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 실적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근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는 올해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연간 1,000조 원을 상회하는 빅테크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가 삼성전자 메모리 수요를 구조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이 올해도 데이터 센터를 엄청난 규모로 증설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 서버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대한민국이 만드는 D램과 HBM이거든요.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 부품을 우리나라가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 흐름도 당분간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트렌드포스는 2분기에도 D램 가격이 6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물론 예측이지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에요.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도 다시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월 업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했어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은 지난달 개발자 행사에서 삼성전자에 직접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AMD 최고 경영자 리사수도 직접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을 찾아와 협력 확대를 논의했어요.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최강자들이 우리나라 공장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증권사 평균 기준 304조 원 수준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성과 뒤에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어요. 좋은 소식만 듣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리스크도 함께 말씀드려야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는 사업부 간 불균형입니다. 이번 실적의 대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스마트폰, TV, 가전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원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 때도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그 가격이 뛰었으니 비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7% 감소한 4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반도체 혼자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두 번째 리스크는 파운드리 부문이에요. 파운드리란 다른 기업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사업인데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대만 TSMC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문은 이번에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완전한 균형 성장을 이루려면 이 부분의 개선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거든요.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빅테크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투자 계획이 유지되고 있고 D램 가격 흐름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당장 현실화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려요. 네 번째는 사이클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반드시 사이클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가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시점이 오고 그때는 가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가 슈퍼사이클의 중간 단계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 정확히 언제 방향이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점만큼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핵심 공급망을 쥐고 있어요. 애플이 아이폰을 팔고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고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모든 곳에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57조 원이라는 숫자는 그 사실을 숫자로 증명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성과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움과 투자 판단은 분리해야 해요. 첫째, 이 실적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수요입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 기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지금의 좋은 흐름이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가 잘 된다고 주식시장 전체가 오른다는 착각은 버리셔야 해요. 돈이 몰리는 곳은 명확하게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산업이거든요. 그 흐름 밖의 종목들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지금 처음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에 크게 베팅하기보다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좋은 기업이라도 어느 가격에 사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삼성전자의 57조 원은 그냥 한 기업의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복판에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흐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